아, 생각 이전의 자리라고 하는 그게 바로 그 자리가 실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고 그 말 자체가 그 말을 가지고 따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처음부터 노을선생님까지 그건 어떤 말이든 다 마찬가지죠. 단지 말이란 그 당시에 어떤 소통을 위해서 있는 것일 뿐이지 어떤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단정하기 위해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은 사실 아니죠. 애초에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생각 이전의 자리나 생각이 끊긴 자리뿐만 아니라 어떤 말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예. 생각이 끊긴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예,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실 때 저는, 생각 이전의 자리는 이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나 있는 거고 경험되는 실제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 순간. 이런 말씀.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지 않느냐? 생각 이전의 자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이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생각과 함께 경험되는 것에 대한 말로서 생각 이전의 자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자리로서 생각 이전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끊긴 자리 또한 지금 이 순간 끊긴다, 알아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생각 이전의 자리도 생각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서 지금 경험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끊겼다 그 이야기는 내가 이제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 우리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느 자기 이렇게 끝난 거죠. 끝난 거고. 생각 이전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고 이미 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이란 말을 붙였고 거기에다가 이전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다르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는 어찌 보면 공간이고 시간이란 이전은 또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이야기하면 해보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자리라는 것도 관념이고, 그렇죠. 이전이라고 하는 것도 관념이죠. 시간과 공간이 나서가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이 생각이라는 걸 하지도 않았는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관념인데, 이 관념을 가지고 또 이 자리를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생각의 이전이라고 하는 그 말 자꾸 하나하나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경험은 대부분 경험되는 사람들이 경험했다, 경험된다, 알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으로 알아진다, 생각이 알아진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닌 그냥 맨 느낌으로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를 생각 이전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경험을 그렇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 이전의 자리라는 것도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경험의 상태를 표현한 말이냐. 생각이 끊긴 자리라는 것 또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험되는 것을 표현한 말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어떤 그니까 말할 수 없는 경험이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알기는 알지만은 이걸 갖다가 이제 포괄적으로 개념적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도구가 나타내는 뭔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순수한 말 그 자체이구나. 어찌됐거나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아마 내가 알고는 세마틱으로 해가지고 의미론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언어에.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의미론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의미로 들어가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이 개념을 통해서 모든 걸 그 다음 것을 넘겨보려고 한다고 그런다면 모든 개인의 경험이 다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이 경험되고 있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짚어낸다는 것은 이미 업을 성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 이전의 자리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부님의 어떤 그 경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니 내가 앞바닥을 봤을 때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거 아니잖아요. 네. 이미 일어난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바닥이구나라고 한 것은 이 나와 그러니까 알아지는 어떤 그 뭔가와 그다음에 이 방바닥과의 사이 속의 어떤 개념으로서 이제 작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은 이 개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킴으로써 이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고 규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냥 알아진다. 이 자체는 소리가 딱 들어왔을 때 이미 알아서 있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는 것을 갖다가 나라는 어떤 내가 안다,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했을 때는 이미 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니 자기의 나의 아상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막바로 어떤 의미에서 내가 바깥을 딱 봤을 때 이미 이걸 생각 이전에 보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생각 이전에 보인 건데 단순한 기계적으로 보인 게 아니고 이 뒤에 보였을 때 암과 동시에 이게 그러니까 봄과 암이 동시에 딱 겹쳐가지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랬을 때 그럼 봄이라는 이 자체는 기계적인 거고 그다음에 암이라는 것은 이 기계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 피 자체를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잡아낸 거. 이렇게 탁 캐치한 거. 요것을 예를 들면은 그 암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암이 이제 두 가지 어떤 그 형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나라는 것을 포함해서 네가 본다, 내가 안다 이런 네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피사체로서 피사체가 툭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진 거죠.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그때 나라는 개념이 이제 빠지게 되면 나는 이제 그쪽에 쓰게 되는데요. 어차피 저는 그쪽 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 이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인연 작용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결국 크게 보면 세상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작용, 반작용이 있어요. 쇼펜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니? 돌도 의식이 있다 이래요. 돌명이.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의식이라는 것은 깨구리나 살아있는 것만, 생물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생물도 굉장히 의식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왜냐면, 햇빛이 있는 쪽으로 뿌리가 옮겨져요. 물이 있는 쪽으로 옮겨지고, 입이 돌고, 이게 전부 다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돌도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돌도 의식인데, 그 중간적으로 이제, 뭐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니, 구리 같은 게 있는데, 구리가 녹이 쓸잖아요. 그러면 녹 쓸 때 파란 녹이 쓰거든요. 이것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되기 때문에 뭔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도 의식이 있다. 왜 의식이냐면, 이건 가만히 있지만, 내가 발로 차면 꼭 그만큼 물러선다. 네. 물러섭니까? 그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가 물러섭니까? 아니요,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식을 뭐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그것도 개념 노름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그 개념은 문제지. 네, 개념 노름.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무엇을 의식이라고 규정하느냐, 의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죠. 그렇죠. 개념 예. 노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돌에게 의식이 있다 이래버리면은 네. 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라는 자체는 이제 그것도 이제 받는 노름인데 의식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를 떠난 예를 들면 있다 없다를 알아내는 하나의 그 인지 능력인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돌이 인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예. 모르지만 예를 들면 식물이 스스로 자기의 일양성을 그러니까 햇빛을 향해서 간다거나 예, 식물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있죠. 근데 돌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죠? 조금 전에 식물은 예를 드셨어요. 돌은 어떤 예를 드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죽음과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 즉 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그 구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멩이 자체도 우리가 발로 차면은 스스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아니 스스로 간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예. 입장으로 봤을 때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 지가 움직였든 아니면 움직이게 됐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 반작용 속에 예. 있다는 거죠. 예. 그 모든 게 자기 반작용 다 세상에 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반작용. 예. 그런데 자 그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언어적인 문제지. 어서 오십시오. 언어적인 문제지 사실은 그 좀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통상 이 사람을 몸과 마음으로 나누고 몸은 물질이고 마음은 정신이라고 나누는 거죠. 우리는 물질을 의식이라고 그러지는 않죠. 정신적을 의식이라고 그럴 수는 있어도 그렇게 본다면은 몸은 의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몸과 마음으로 분류했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돌도 의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은 말이라는 거죠. 개념의 정의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념의 정의에 달려 있는 것을 가지고 돌도 의식이 있다라고 규정한다면은 그 규정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에 의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진짜 그 부분은 저는 무슨 말씀을 예. 이해하는데 예. 진짜 그 사람 하는 자들은 그래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라는 작용과 반작용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크게 보면 예.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단지 한 놈은 이제 식물에 와서는 조금씩 자기 자발적인 그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물하고는 굉장히 많은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고 예. 인간에 와가지고는 그게 어떻게 발전이 되고 우리 스스로 셀프 컨셔스니스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그것도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면은 말이 되는데 가령 스스로 작용하는 이 말도 사실은 어떤 힘 또는 주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이죠. 예. 이때 컨셔스니스는 컨셔스는 예. 의식으로서 예. 셀프 컨셔스니스니까 의식은 무슨 주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인지 능력으로서 뭔가가 오면은 안다든가 또는 알아진다든가 예. 이런 그 총체적인 이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작용 반작용이라 하는 물질적 작용과 구분해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보임이 있으니까 알미 있는, 즉 여기 접촉이 있으니까 알미 있고 그 알미 있으니까 생각이 작용하고 자 문제는 알미 없으면은 생각도 작용하지 않는, 즉 보임이 없으면 생각도 작용하지 않는 이 측면에서는 뭔가 셀프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 물질과 다른 어떤 작용이다라고 규정하기도 사실은 애매모호하다라는 겁니다. 단지 물질에서 보이지 않는 다른 작용이 있는다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가령 이 작용과 이 작용의 이치가 다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작용과 반작용으로서 타력에 의한 거고 이것은 자력에 의한 거다라고 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력이라고 할 수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는데 이것이 없어도 있다라면 자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없으면은 없고 있으면 있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력이라는 셀프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 혼자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가 이제 예를 들면 작용 과정 속에서 쭉 이렇게 의식이 폭이 넓든 아니면 강화되어 있든 아니면 약하든 간에, 그러니까 범위 같은 것은 예를 들면 만약 있다고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약한 거고, 있다고 그런다면 거의 0%에 가까운 거고, 왜냐면 작용과 반응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세상에요. 네. 연기 법칙에 의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은 조금 살짝 독보다 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동물은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의식이 좀 강화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인간에 와서는 이 자체가 스스로 자기를 뒤집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누가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이 능력을 셀프-컨셔스입니다. 잠시만요. 뒤집어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뒤집어 보는 능력이 있어서 뒤집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뭔가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으면 왜 네가 괴롭지 이렇게 생각한다는데요. 예. 그것 또한 경험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컴퓨터도 입력을 시키면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입력되어 있는 그들이 많으면은 가령 여러 가지가 가령 하나 했을 때 드러나지 않는 작용이 많으면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 있으면 그냥 그것이 톡 튀어나와 버리지만 많으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추론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셀프 어떤 컨트롤 또는 셀프 일어난다든가 자주 하는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건 없죠. 예.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름을 뭐라고 하든 기본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어떻게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거죠. 예. 기계적일 수 있는 그런 작용이지 이게 꼭 뭔가 어떤 물질적인 작용과 다른 정신적인 작용의 이 측면에서 다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단지 이름이 그럴 뿐인 거죠. 지금까지 이제 이건 살짝 좀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컴퓨터와 인간이 다른 점을 이제 한번 찾아봤대요. 예. 컴퓨터와 인간이 지금은 뭐 거의 인지 공학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가와 버렸잖아요. 예. 거의 비슷하게. 예. 그림을 틀린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과학자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알고는 그래요. 지금 어떻게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론이 컴퓨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어야 지가 스스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줘야 돼요, 키를.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미 이 속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와, 단지 컴퓨터는 계산만 해가지고 들어온 걸 딱 때려주니까요.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데이터 속에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자체 데이터 속에 이미 인간이 알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미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고자 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데이터를 딱 분석하면 이것까지 분석의 방법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답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우리 인체가 있는데 인체는 36.5도를 지켜야 살고 그 다음에 신진대사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영양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딱 데이터를 딱 집어넣는데요. 그렇게 하면 나는 지금 이런 상태다 하고 딱 집어해요. 그 데이터 속에다, 컴퓨터에다. 그러면 당장 컴퓨터 하는 자가 당신은 너무 많이 먹었네요. 좀 살 좀 빼세요. 그런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먹으면 나한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지금 영양이 부족하니까 빨리 영양을 집어넣으세요. 이런데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면 이제 컴퓨터 말 들으면 먹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딱 가다가 먹어야지. 그래서 배고파. 이대로 하면 죽어. 그런데 어느 순간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다는 결정을 컴퓨터는 그렇게 못 내리냐. 예. 예. 그러니까 네. 그것을 차이다라고 그런다면은
인간과 컴퓨터의 차이라고 그런다면은 앞으로 갈수록 인간과 컴퓨터의 차이는 점점 없어지겠죠. 왜냐하면은 더 정교하게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학습 능력까지 주어지면은 이제 퍼지 능력이라든가 이제 그 뭐 요즘 지식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많아지면은 점점 인간이 가까워지고 사실 그렇게 본다면은 그것이 극한까지 간다면 달라지지 않는다. 다르지 않다. 기계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제 화를 낼 수도 있다. 이제 컴퓨터도 가면은 사실 야 그러려면 뭐하러 나를 샀냐. 예를 들면 충분히 가능하죠. 내비게이터다가 계속 말 안 듣고 자기가 안다고 가면은 계속해서 다시 길을 안내합니다. 다시 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그럼 나를 뭐하러 샀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이제 그렇게 되면 스스로 걸어가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감정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인간이나 기계나 컴퓨터나 기본적으로 다 자연이고 광범위한 전체 이치적인 측면에서는 다 자연이고 사실은 이 작용의 원리라고 하는 측면에 다르지 않다. 사람도 가령 똑같은 데이터가 입력이 돼도 서로 다르게 되지만은 한 사람에게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사람도 비슷하게 결론이 계속 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하나의 주어진 이치 중에 하나죠. 그 규정된 것 중에 하나일 뿐이죠. 가령 이것을 우리가 고정된 성향이다. 고정관념이라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고정관념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한정된 가령 인간으로 한다면 인간의 어떤 고정관념, 고정화된 그 관념 작용 요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 뿐이죠. 왜냐하면 어떤 입력이 되면 반응이 같게 일어나니까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가령 어떤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기본 작용의 이치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좀 더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작용의 이치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 컴퓨터와 인간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다른 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벌써 존재론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존재가 아니라면은 이건 단지 현상일 뿐이고 존재가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인간이 뭐가 다르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오버님의 존재라는 그 단어를 봤을 때 자꾸 어떤 느낌이 드는지 실체가 있고 그 실체가 스스로 어떤 다른 도움 없이 하려면은 스스로 홀로 살 수 있는 능력 또는 있을 수 있는 능력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러면 하나의 그 독립적인 자체 그렇습니다. 이제 독립적으로 규정되고 독립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어떤 것 이걸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그거 이제 참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라는 의미가 꼭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 존재라는 말 자체의 논의가 아니라 규정의 문제이죠. 나는 존재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지. 그렇죠. 오분님은 존재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계셨고 지금 그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존재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어떤 또는 이념 법칙에 의해서 뭔가가 스파크가 탁 튀었다. 한번 튀었을 때 이때 원래는 없었는데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미 작용과 반작용 또는 그 연기 법칙에 의해서 이제 톡 튀어나온 것이니까요. 그렇죠. 이랬을 때, 그러면 그 튀어나온 자체, 이건 우리가 하나만, 지금 튀어나온 것 자체는 우리가 존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연기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하지만,
그 뭔가가 예를 들면 그걸 있게끔 형성해준 그 밑바닥에는 예. 그게 근본적인 그 자리에는 그렇게 그것도 어쩌면 예를 들면 포함이 될 수가 있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의식이라는 것도 아니 그것을 어디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것을 존재라고 볼 수 있다면 예, 존재 개념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왜? 제가 존재라고 쓰는 말과 그렇죠. 봄들님이 존재라고 쓰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존재라는 말을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기본 개념이 틀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근데 자,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존재를 먼저 그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서로 딴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는데, 그럼 도대체 봄들님은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그걸 존재라고 쓴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부님의 아까 존재 개념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 같고, 예. 이야기한 것 같고, 나의 존재의 어떤 개념 속에는 예. 우부님의 그 개념, 존재 개념보다 좀 더 차원보다 더 광범위하게 예. 해서 넓혀보면, 예. 일단 내가 뭔가를 방바닥을 봤다. 봤을 때 저것과 내가 나의 그 인지능과 합쳐진 그 순간, 그러니까 이게 만져지든 아니면 보이든 간에 어떤 탁 했을 때 그 스파크 탁 튀는 이 순간, 이 순간까지도 나는 존재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가 모든 게 다 연기 작용이어서 반작용 작용에 의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게 튀을 때 그 순간에 예를 들면은 그 튀는 순간 그 자체의 그 의식,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되잖아요. 일단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의식 자체도 예를 들면은 순수 의식은 자기 독립적인 건 없지만 하지만 생기는 그 순간, 부닥치는 그 순간에는 이미 나는 그 얇은 맛까지도 나는 존재 속에 포함. 근데 그 존재를 그걸 포함시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그게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내 존재 개념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예. 바꿔지는 게 어떻게 바꿔지는 거니? 내가 봤을 때 그냥 흘러가고 이게 공이 아니고 공은 아니죠 이제 일단은 공이 아니고 의식이 있는 한은 예를 들면 존재의 부분과 막 붙어 있는 것이죠. 의식이 있는 한. 그러니까 의식조차도 저기 없어지면 의식이 없을 때 이때는 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식이 있는 한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찰나찰나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찰나찰나에 그렇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찰나찰나에 그렇다면은 이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자, 이어지는 시간 개념이 붙는 것이 아니죠. 찰나찰나에 있고 또 찰나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없다라고 그냥 찰나의 경험일 뿐이다, 현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가 다르죠? 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써서 그것이 존재라고 규정할 어떤 이익이 뭐죠? 뭐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특별한 이익이나 특별한 어떤 의도는 없죠. 그래서 자, 존재라고 쓰든 안 쓰든 그런 것을 존재라고 한다면은 결국 찰나생 찰나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가 다르죠? 자, 문제는 제가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특정되고 고정되어 있는 다른 거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어떻게 변화도 항상 하는 이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찰나찰나의 경험되는 것을 이렇게 고정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착각인, 그 착각 기반으로 욕심과 화가 작용되게 되는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존재라 규정하고 그것을 착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존재라고 이름해도 찰나생 찰나멸 하는 거라면은 즉 특정될 수 없고 독립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름이 뭐 존재라고 이름하든 뭐라고 이름하든 무슨 상관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아는 것이나 알아지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말만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그래서 말의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되고 있는 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안다라고 해도 말은 말일 뿐이고 실제로는 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상태 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말은 안다라고 해도 상관없고 알아진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당연히 아는 주체가 있다 라고 하는 여기에 통상 얽매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단지 구분할 뿐이지, 그러나 쓰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의식 속에서 그리고 이제 보이는 것이지 내가 눈 뜨면 이미 이게 들어와 있는 것이지 내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예. 듣는 것이 들리는 것이지 내가 듣는 건 아니잖아요. 예. 어차피 그런 부분은 이 앞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에 눈을 딱 바꾸시면서 예를 들면 이거 들었습니까? 틀립니까? 나는 들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어찌 보면 연기에 의해서 저기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것이 나 스스로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랬을 때 사실 경험되는 그것에 대한 표현을 들었습니다 라고 할지언정 그 경험되는 그것의 표현이라면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표현이 어떻든 경험되는 그것이 그 표현이 가리키는 바라면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그 경험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다 그런 말들을 이야기했던 거고, 그래서 말 자체에 얽매이지 말라. 자꾸 그대로가 아니라 그 말로서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 말이 가리키는 바가 뭐냐 라고 하는 것에 이 중점이 있다. 예.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자, 돌아가서 결국 어디서부터 나왔죠? 생각 이전의 자리와 생각이 끊어진 자리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거기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그거 제가 생각하는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는 부분에서 그 경험이라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경험이라는 것을 서로를 달리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어떤 경험의 개념 그 속에서 생각하는 내용과 노아님이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생각하는 내용이 그럼 어떻게 다르냐면 우버님의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하는 주체나 또는 경험되는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즉 연기에 의해서 이게 탁스파크처럼 일어나서 굴러가는 것이 세상이고 그 속에 우리가 인지하는 게 경험이다. 그걸 느끼고 깨닫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고 공하님의 어떤 경험에 대한 내용은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파크 했을 때 그 인연의 그 순간 이 순간은 어쩌면은 그래도 살아있는 의식으로서 있을 수가 있다. 살아있는 의식으로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 경험적인 주인이 있을 수가 있다. 또는 의식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자, 말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 가리키는 그 어떤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것은 어느 정도 서로 동의가 된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는 봄떨림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모한님의 그렇게 표현되는 그 경험이 어떠한지는 스스로만 알 뿐인 겁니다. 스스로만 알 뿐인 겁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모한님의 그 표현이 봄떨림이 조금 전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하신 그런 거라면은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가령 봄들님이 존재라는 것을 제가 쓰는 존재가 아니라 순간순간 경험될 때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봄들님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 찰나의 경험을 그것도 존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존재라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가령 저는 그것을 어떤 현상, 작용으로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와 봄들님이 존재라고 그런 것을 존재라고 규정하는 거나 제가 작용이라고 이야기해서 찰나생 찰나멸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네. 이름이 다를 뿐이죠. 우리 둘이 이야기하는 거는 네. 그런 거죠. 자, 이러면은 아무 상관이 없죠. 요것만 확인이 되면 아하 그렇게 표현됐었구나 라고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아예 다른 걸 가르친다면 가령 그 존재가 아무리 찰나라도 실제로 존재하고 그렇게 규정되는 거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특정되는 거다라고 쓴다면은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렇죠. 혹시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근데 노관님도 내가 이제 그 자세히 한 번 반 정도 이제 이렇게 노관님 스스로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실제적으로 독립체적인 어떤 존재를 상정을 하고 말씀하신 건 아닐 것 같고. 모아님, 그러니까, 봄돌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도, 단지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단지 그 생각의 문제였을 뿐이지, 이해를 못해서라든가, 아직 초보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봄돌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개념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개념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자기가 그 속에 내용을 퍼부었는지까지, 그러니까 이 직관하는 그 역사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랬잖아요. 역사란 빈 자료에다가 내가 무엇을 집했냐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재자가 보는 역사와, 민중이 보는 역사와, 전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은 그래서 역사학자 또한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학문이라고 하는 그것이 현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예가 아닌 거예요. 왜? 전부 다 관념이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은 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언어는 어떤 경험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모든 언어는 다 어떤 경험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언어가 이제 경험이 없고 언어는 새로 창조가 됐어요. 자, 언어는 이것을 어떻게 규정한다고 해서 실제의 경험과 유리돼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인이 이런 것을 어떻게 뭘 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독재자가 보는 역사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관념 속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실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행이다, 도라고 하는 것은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로 드신 것은 온통 관념 노름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경험은 이 말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개념을 사용을 해야 되되 개념이 다시 원래 개념의 용도로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서로 혼란이 없고 괴로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어서 오세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다시 모든 개념이나 모든 말은 어떤 경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경험과 떨어져 가지고 개념이 개념 자체의 뜻을 가져버리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념 또한 공부를 해서 국어 사전이 왜 필요하냐? 이제 개념의 그 뜻으로 독립시키기 위해서 국어 사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마다 다 다른 개념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전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경험을 직접 지침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대화에서는 개념 노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험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예. 사실은 서로 안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 속에 빠짐일 뿐인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에 빠지다 보니까 실제 경험하고 유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경험을 개념으로 해석함으로 해서 예. 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이 세상 속에서 괴로움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모순이나 이런 것이 있게 된다는 거죠. 실제 이 경험되는 데서는 그런 모순도 없고 불편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언어가 다시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경험에 대한 표현으로서 돌아오면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갈 때, 예. 그때 돌아가려고 노력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뭡니까? 그때 돌아갈 때 사용하는 도구가 결국 또 개념이죠. 예, 아니죠. 자, 그래서 도다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자체, 스스로 경험을 통한 자각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도구가 없어요. 도구가 아닌 그 겁니다. 안에서는 도구가 없죠. 하지만 오분이 말씀하신 대로 개념, 어떤 경험에 적합한 또는 개념에 상충되는 어떤 그 개념 체계라고 한다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예. 그때 뭘 떨어내는 것은 다시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뭘 가지고 또 돌아가게 됩니까?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대로 놔둬야죠. 그럼 예, 어쩔 예. 수 없는 돌아갈 필요가 없는 아니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 되느냐? 그러면 괴로워도 할 수 없다. 그냥 괴로워라.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세상 모든 사람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부처님은 45년 동안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스스로의 자각과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또 저도 이제 그 부모님의 그 근본 생각과 거의 예. 동의가 되는데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도하는 겁니다. 정보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방법 아닌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는 거고 그런 거니 사실은 또 누구가 하는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니 사실 그것은 방법 아닌 방법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사람이 사는 게 인생인데 인생 예를 들면 그 연기에 의해서 이렇게 나태어나게 돼 있고 강조에 살기도 하고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인생은 있대 내 인생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예. 인생은 있는데 내 인생은 없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냥 들리는 것처럼 아. 그래서 내가 반응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흘러온 것이지 죽음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태어남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있는데 내 인생은 없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내 인생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서운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의 생각들은 이제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글쎄 내가 지금 현재 꿈꾸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내 인생은 없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저 공심지에서 하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선행학습을 좀 해주세요. 그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한법이는 알겠는데 뭐 예. 생각이 나오니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앞으로 뭐 십바람일도 하고 할 건데 어쨌든 뭐가 됐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실은 누구나 이미 경험 다 한 것 실습하겠다는 이야기시죠. 당연히 실수도 하지 그냥 이론만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론이라면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이 아닙니다. 전부 다 실제 경험되고 경험됐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인 겁니다. 단지 그러한 경험을 조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경험을 그냥 이런 말로 표현된 거다 이런 것이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위한 개념 그런 공부는 안 합니다. 이론을 위한 이론을 안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이론을 위한 이론으로서
그러면 이론을 위한 이론은 암기해야 되는 거죠.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경험된 것은 자동적으로 작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뭘 이야기를 하든 경험을 서로 나누는 거고, 사실은 다 이미 경험된 것을 나누는 거고, 또 기억이 나지 않으면은 경험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뿐인 겁니다. 경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예상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경험이라는 것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주고 맛보여주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이게 전부 다니까. 그렇죠. 직접적인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현대과학이 계속 쪼개고 그러잖아요. 나노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궁극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일이 있대요. 하나는 전폭적으로 과학을 믿을 것이나, 아니면 완전히 과학을 부실할 것이나, 두 입장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계속 나누고 할 때 나누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레이저가 있든가 뭔가 있든가 하여튼 이것보다 더 적은 것이 같이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쪼개고 있는 요것은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은. 요것은. 그런데 저는 과학자들 말을 그냥 들리면 들리는 거고, 신뢰도 하지 않고 불신도 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규정하는 거라면 저는 그 말은 틀렸다라고 규정합니다. 왜 틀렸다? 두 개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구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이치가 통찰되는 것은, 어떤 이치가 알아지는 것은, 뭔가 실상이 알아지는 것은 도구로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통찰로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그 이치가 분명해지셨고,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미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더욱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지만은, 물론 그냥 말은 말일 뿐이지 그렇다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말로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적으로 부정하지도 않는 거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불신한다는 건 다르죠. 그냥 단지 경험일 뿐이죠. 그 말이 일어나는 것 또한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소선이겠죠. 생각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그냥 그 경험일 뿐이지.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라고 규정하면은 저는 그러면 그것은 규정이다. 당신 규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지만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또 다른 규정을 위해서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규정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관념 노름이라고 생각 노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은 진리를 규명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리가 규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봤자 일정한 경험 바탕 하에서 그렇다라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령 과학에 우리가 과학책에 무슨 법칙이니 정의니 공리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배웠지만은 사실은 계속 바뀌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발견했을 때는 그게 이치고 진리다라고 이야기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밝히냐, 진리를 우리가 체득하냐, 이것은 좀 틀린 문제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진리는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밝혀지는, 체득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진리가 뭔 줄 알고 밝히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리가 모르면서도 밝히는 겁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죠. 진리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어떤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경험이죠. 그것 또한. 예를 들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에 의해서 이제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의 그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말이라는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흘러가고자 하는 그 방향은 이미
말이라는 이 자체, 예를 들면 말을 갖다가 꼭 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로고스라고 한다면 그 로고스에 관한 어떤 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진리가 네. 그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찾아가려고 하는 거고 그 속에 이제 통과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범들님은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성경의 그것을 기준으로 또 말씀을 하세요. 자, 그거는 그쪽, 어떤, 결국에는 그것 또한 관념.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이 경전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는 것은 결국 관념 도름인 거예요. 그것 또한. 그래서 경전을 그대로 믿고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것은 다 관념 도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라고 이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치가 분명해지지도 않고, 즉, 이치가 분명해졌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삶에서 뭔가 불편함과 괴로움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함이 경험된다는 것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 깨달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깨달음이 목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괴로움에 네. 그러니까 자꾸 요즘은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라는 종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깨달음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나 깨달음이 없으면은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목표는 아니지만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 과정에서 있어야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규정,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계속 해석해 간다는 것은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관념 노름이 되는 거예요. 관념 노름 안에서는 결코 어떤 이치가 터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결국 그 관념성이 바뀔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진리를 찾아가면 지금 오분의 말씀대로 하다면 진리를 밝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진리를 밝힌다고 하면서 진리를 찾아나간다는 건 진리가 뭔지를 알고 있어 찾아나갈 거니까.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작정 길을 달릴 수는 없어. 예. 그런데, 예. 그래서 그러죠. 사실은 진리를 규정하지도 않고, 예. 어떤 것을 규정하지도 않고, 전제로 삼지 않고 시작되죠. 도라는 것은. 도는 어떤 전제도 없는 상태인 겁니다. 어떤 전제도 없기 때문에 규정 단정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규정 단정이라고 평가 판단하는 것은 항상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란 기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준이 없음인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다면은 찾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찾을 필요도 없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도란 규정함이 없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어떤 전제도 없는 겁니다. 어떤 전제로부터 시작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제도 없이 경험되면 경험되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진리가 규명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제에 얽매임이 없죠? 근데 전제로부터 바탕하면은 전제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는 거죠? 전제와 맞지 않으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일체, 전체가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한정된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진리는 보편 타당해야 되는 거죠? 어떤 전제도 없어야 되는 거죠? 어떤 예외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전제도 세우기 없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학문이 보세요. 모든 종교가 보세요. 다 이미 전제를 바탕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괴로움이라는 어떤 여기서 출발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제가 많아지다 보면요. 그렇습니다. 괴로움이라는 네. 전제. 그런데 괴로움이라는 것도 관념으로서 규정으로서의 괴로움이 아니라 예. 경험되는 사실로서의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괴로움이라고 하면 경험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단어 자체가 괴로움이고 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괴로움이 아니야. 근데 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괴로움이 사고, 팔고, 괴로움이라고 어떤 것이라는 또 규정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항상, 이 작가일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얘기에는 전제가 없는, 어떤 관점이 없는 그런 대화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관점을 세우려고 하면은, 바로 어떤 이 관점이 있을 것 같으면은, 바로 이런 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전제로부터 쯤 시작이 됐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사성제, 성법인, 그 다음에 혈정도, 그리고 등등.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성제는 이론이 아니다. 사성제는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표현이다. 그렇죠. 그 괴로움으로부터 이제 출발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부모님과 저의 괴로움의 어떤 그 개념은 같을지언정 그 밑에 있는 내용은 틀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것을 괴로움으로 우리가. 예.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말씀 거꾸로 하신 것 같아요. 개념은 같을지언정이 아니라 개념은 다를지언정 실제로 경험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서는 다를 바가 없죠. 개념은 같죠. 괴로움이라는 개념은 같죠. 괴로움. 문제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같을지 몰라도 예. 괴로움 이거는 같을지 몰라도 예. 그 괴로움으로서 가리키는 경험적 사실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은 이제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개념은 같아도 그 개념으로서 지칭하는 경험된 사실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때의 제가 이제 말을 거꾸로 한 것 같은데 거꾸로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개념은 같지만 경험된 사실은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념은 다를 수가 있어도 경험된다고 하는 사실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신경이 쓰인다든가 라고 하는 어떤 그 경험되는 사실은 자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각했을 때는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내가 마시는 게 괴로움이에요. 그러면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나한테는 좋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괴로움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수행이다 도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경험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수행에서의 철칙이, 수행에서의 가장 기본 규칙이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스스로의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수행의 기본 규칙입니다. 예. 그럼 커피를 어쩔 때 마실 때 굉장히 좋은데요. 어쩔 때 마실 때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이게 즐거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아무 소리도 않고 있는데 내가 결국 내가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이 나도록 내가 경험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보님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원래 괴로움은 없다. 괴로움이란 생각 속의 문제일 뿐이다. 즉 착각의 문제일 뿐이다. 원래 괴로움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경험 이 자체도 부처님이 이제 이 세상은 전부 다 괴로움이다, 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고가 부처님 생각은 고하고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의 고하고는 어떤 면에 틀 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틀리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는 이번에 삼법인에서도 했다시피 그 고는 우리가 가슴 아픕니다. 통상 쓰는 괴로움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카, 즉 불만족, 불안정함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만물 만상 그 자체가 고다 라고 해요. 왜 그러냐? 사실은 불안정함이 없으면 이런 작용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이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 자체가 바로 불안정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되고 바로 불안정함이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이 자체가 고른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고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 또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규정하는 것이 그렇죠. 단지 우리가 뭡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라면은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죠? 부처님은 그것을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일 뿐인 거죠. 그 문제일 뿐인 거죠. 또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부처님은 어떤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러셨죠? 네. 부처님은 어떤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전부 경험 사실을 말씀하셨을 뿐이지 부처님은 어떤 존재가 없어요. 경험이라는 것도 존재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괴로움을 내가 겪었다. 그러면 이것도 이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로. 자, 그것은 말을 붙잡기 때문에 전제죠. 말이 말일 뿐이면은 그것은 전제가 아닌 겁니다. 즉, 사성제라고 하는 그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성제라고 하는 것 또한 경험 사실을 단지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성제가 가리키는 그래서 그 이치, 경험 사실이 중요한 거지 사성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를 개념적으로 말 자체로 이해한다면 사성제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전제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규정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때 그냥 그 표현이 있었을 뿐인 거예요. 저도 충분히 말씀을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했을 때 거짓멸도다. 그러면 고우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면 작용으로서의 전체 자료를 불안정함 속에 독하로 출발한 이 때문에 고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자체를 통찰을 하시고 언어로 표현했을 때 사성제가 나오신 거죠.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경험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원어가 통계에 뜨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내가 생각하는 전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교수님이 그 말이 언어적인 전제가 아니고 이 말이 생기게 된 동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게 전제로 된 그 참여죠. 예. 그런데 그것 또한 그것을 전제라고 할 수 없고 경험적 사실을 그냥 이야기했던 것일 뿐이고 그 경험적 사실은 어떤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고정시켜 놓는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전제라고 이름할 수는 있겠는데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경험 중에 하나일 뿐이지 한 경험일 뿐이지 그 경험을 붙잡는다라고 하면 전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경험을 붙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전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 경험이 있으니까 사성제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것은 그냥 작용 반작용일 뿐인 거예요. 여기에 얽매임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냥 이치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